물류 강의사 물류관리론. 물류관리론, 자, 8차 시, 자, 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물류관리에 있어서 과연 이 기업이, 제품이 어느 정도 팔릴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이제 수요 예측이라고 말하고, 그런 예측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의 제품과 제품만이 아니라 서비스죠. 그러한 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발생을 파악하고 수요를 얼마나 할 것이냐 예측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온다면 그것을 충족해 주기 위하여 제품을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할 것이냐, 생산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양과 자, 시기를 예측하는 거죠. 상당히 쉽지는 않겠죠. 이런 관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한 자원에 대한 예측. 어떤 제품이 어느 정도 어떤 시점에 팔릴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 원자재는 어떻게 구입하고, 설비는 어떻게 도입하고, 인력, 인건은 어떻게, 노동력은 어떻게 구입하고,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수요를 예측해서 자, 거기에 대해서 자원에 대한 예측이죠. 이제는 구매 부품, 원자재, 기업의 설비, 기계, 노동력에 대한 자, 투입량과 언제 투입할 것이냐라는 시기 예측이죠. 이런 것까지도 수요 예측 관리에 포함하게 된다. 이런 어떤 의미죠. 자, 수요 예측 관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마케팅 부서는 새로운 제품을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신제품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재무회계 부서는 그러한 신제품에 대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그러한 예산에 있어서 누수되는 비용은 어떻게 또 통제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생산부서에서는 그런 그 회계부서에서 작성한 그 예산으로 그러한 신제품을 어떤 과정을 공정 선택에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만들 것이고 설비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재고했을 재고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러한 의사결정의 예측 자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최근에 이 경영 환경 또는 제품 환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SNS 제품이 굉장히 좀 잘 떠서 과자 같은 거예요. 그죠?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대단히 잘 팔리고 도대체 복나고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제품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렸더니 그 순간 또 수요 매기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수요 예측 및 분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수요 예측과 분석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러한 이 수요의 예측의 기법, 여기 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어떤 그 기업에서, A라는 기업에서 과자라고 할까요? 농산물이라고 할까요? A라는 기업에서 어떤 과자를 생산하는데, 과연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팔릴 거냐, 잘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그런 결정이죠. 그런 것을 정성적 기법이다라고 하고요. 과연 팔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팔렸냐, 얼마나 잘 팔렸느냐, 잘 팔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 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 이런 어떤 수요 예측 기법인데요. 일단 뭐 이 수요 예측 기법들이 등장하는 이유 자체가 시장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 친화적인 어떤 그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뭐 고객이 굉장히 이러한 어떤 선호도가 쉽게 빠르게 바뀌니까 자, 이런 선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그 기간이 얼마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안 할 수가 없는 어떤 일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이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가 판매원의 의견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 제품의 판매 담당자들의 예측, 그죠? 그러한 자사에 소속된 판매원들의 각 담당자 지역의 판매 예측을 산출하는 거예요. 어떤 과자다, 어떤 제품이다, 핸드폰이다, 뭐다 라고 했을 때 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지역의 판매는 대단히 민감한 거라고요. 고객들의 그 정보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정보들을 사실을 갖고 있어요. 직접적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제품을 이렇게 기획하게 되면 과연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릴 거냐라고 하는 것,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것,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판매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정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회사 전체 판매 예측액을 산출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기업보다는 소수의 대규모 대상을 하는 제품에 적당하다라고 평가 내려요. 다시 말하면 판매원 의견 통합법은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인데, 이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의 기업보다는 소수의 대규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수의 대규모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적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만 이 판매원 의견 통합법이 어떤 단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판매원들이 실제 그 판매될 그러한 경우보다 정확하게 또 알고 있는 반면에도 불구하고 또 과대하거나 과소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원들이 과다하게 예측했다거나 과소 예측했을 때 현실감 있는 자료가 조금 뭔가 그렇게 양적인 측면에서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 판매원 의견 통합법은 굉장히 현실감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 현실감 있는 자료, 그 어떤 신제품을 기획해서 좀 과다과소한 측면이 좀 있지만 이것이 잘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이런 어떤 예측은 굉장히 판매원들이 정확하게 또는 신속하게, 현실감 있게 신속하게 취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판매원 의견 통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이 판매원 의견 통합법이구나. 이걸 일단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판매원 의견 통합법의 단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판매원들이 과다, 과소 예측치를 내놓는 경향이 있더라. 자, 그런데 굉장히 현실감 있는 자료들이다.
신속하게 취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두 가지 장단점을 정리를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판매원 의견 통합법에서 이제 전문가 의견 통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대하여 판매에 대한 의견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중간상 유통업자, 공급업자, 마케팅 상담력, 업계협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 취합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 의견 통합법,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 통합법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합하는 방법적 측면으로는 집단 토의, 개별 측정 통합법, 델파이법, 전문가에게 이건 설문지를 돌리는 거예요. 델파이법은 질문조사법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설문지 돌리는 거니까, 뭐 질문조사법은 그러면 델파이 방법 이렇게 말하고요. 델파이 방법은 뭐 전문가 의견 통합법이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구매 의도 조사법입니다. 구매자에게 구매 의도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산업재나 내구 소비재 신제품의 경우에 활용되나 실제 판매량보다 과대하게 예측되는 뭐 그런 제품이 나와도 사지도 않을 거면서 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구매 의도가 있다. 사람들이 직접 물어보니까, 그죠? 자,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구매 의도 조사법의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시장 실험법이죠. 자, 이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의 하나로서 자, 시장 실험법이 있습니다. 몇 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나의 어떤 이러한 어떤 타켓을 정한 거라고 봐야죠. 그죠? 지역을 선점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세로 그 전체 시장에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인데, 신제품 새로운 유통 경로에 대한 예측에 사용되고, 신제품이나 새로운 유통 경로에 대해서 사용되고, 그러나 이 시장 실험법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예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기 단점이죠. 여기 단점입니다. 또한 신제품 정보가 경쟁사에 노출이 된다. 경쟁사는 어떤 A라는 경쟁사는 B라는 어떤 회사가 어떤 지역에서 실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이제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의 하나의 내용이었고요. 자,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이다라고 하면 정성적 기법, 정량적 기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수요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제 얼마 정도 팔릴 것이냐에 대한 예측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량적 이러한 예측 기법으로서 자, 첫 번째가 시계열 예측법이 나옵니다. 시계열 예측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1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의 자료를 의미하는 건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의 자료를 의미하는데, 뭐 시계열이라고 하는 일별, 주별, 월별 등의 간격에 따라 제시된 과거 자료, 수요량 매출장령로부터 이렇게 장래의 수요는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수요량 자료를 시계열에 따라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일정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식 같은 것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들도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계열 예측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계열 예측법에서는 이제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추세 변동은 장기 변동의 전반적 추세이고요. 순환 변동은 일정한 주기 없이 사이클 현상으로 반복되는 변동이고요. 계절 변동은 1년 주기로 계절에 따라서예요. 계절에 따른 변동이에요.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죠. 돌발적 원인이나 불명의 원인, 나타나지 않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연적 변동이에요. 그런 어떤 변동입니다. 즉 정량적 수요 예측 기법으로서 시계열 예측법에는 추세 변동, 이건 장기 변동이죠.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변동 패턴의 유형에 따라 시계열,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변동은 어떤 변동이냐, 정성적 시계열 예측법에 이렇게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프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그죠? 자, 이동평균법에서는 단순 이동평균법과 가중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자, 시계열의 계절적 변동이나 급속한 증가 또는 감소의 추세가 없고 우연 변동만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에 이제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 단순 이동평균법은 합하여 그 관련값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을 통해서 우연 변동은 시계열의 계절적 변동이나 급속한 증가 감소의 추세가 없고 우연 변동만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에 유행하는데, 이동평균을 통하여 우연 변동을 제거해버리는 어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수의 단순 평균치를 예측치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서 기간 T의 수요 예측 기간, 기간 T의 실제 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자, 다시 말하면 그 내용들을 취합하고 그 개수를 나누면 되죠. 단순 이동평균법은요. 가중 이동평균법은 직전 N기간의 자료치의 합이 1이 되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중 합계치를 예측치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 이동평균법과 그리고 가중 이동평균법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죠? 하나의 시계열 예측법의 이동평균법이라는 거죠. 이동평균법. 자,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법에 역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수평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평균법의 단순 이동평균, 가중 이동평균, 그리고 이제 지수평활법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지수평활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최근의 자료일수록 더 큰 가중치, 오래된 자료일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곱해서 미래 수요를 좀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평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지수평활법과 추세나 계절적 변동을 보정해 나가는 고차원적 이런 평활법으로 나누어지고, 단순 지수평활법은 이동평균법과 마찬가지로 시계열의 계절적 변동, 추세 및 순환 요인이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쉽게 작용하지 않을 때, 추세 순환 요인이 쉽게 작용하지 않을 때 유용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평활법이 나오고 있고요. 델파이 기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델파이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 그룹을 선정해서 전문가에게 질문지, 설문지, 델파이 기법, 델파이 조사법 하면 설문지 조사법 이렇게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지를 돌려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죠? 예측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델파이 기법 나오면 전문가 그룹에게 질문지를 돌려서 설문지를 돌려서 그러면 설문지 돌려서 뭔가 이렇게 다 그 설문지를 취합하고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과거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죠?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거나 과거의 자료가 없어. 그러면 이제 델파이 기법, 이게 좀 유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설비 계획이나 신제품 개발, 시장 전략 등을 위한 장기 예측이나 기술 예측에 적합하다. 설비 계획, 신제품 개발, 시장 전략 등의 장기 예측, 기술 예측,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질문지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게 델파이 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과형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인과형 모형이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요 인과형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를 종속인 변수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의 변수로, 그죠? 얼마나 고객들이 살 것이냐라는 수요를 종속 변수로,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모형으로 파악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을 인과라고 합니다. 인과형 모형. 해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하나의 변수 혹은 여러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해기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수학적 관계식으로 추정하고 분석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 해기 분석은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인과형 모형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립변수, 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 종속변수는 수요이고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독립변수고요. 독립변수가 한 개면 단순해기 분석이고요. 두 개면 다중해기 분석이다. 그래서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누어서 자 이렇게 인과형 모형은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을 이용한 수요 예측이죠. 자, 느엠 물류에 지난 3주간 주문량이다. 단순 이동평균법, 가중 이동평균법으로 4주차 주문량의 예측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단 가중 이동치는 이제 가중 이동평균법에 좀 사용하는 계산법이 되겠죠. 현재에 가까울수록 0.7, 0.2, 0.1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단순 이동평균법은 1주차에 수요가 300, 2주차에 350, 3주차에 380이니까 더해요. 더하면 되는 거예요.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343.3 나온 거고요. 자, 가중 이동평균법은 380, 최근에 가중치를, 그죠? 현재 가까울수록 380에 0.7을 곱하고 0.2에 350을 곱하고 0.1에 300을 곱해서 가중치를 계산하니까 366이 나왔다. 단순 이동평균법, 가중 이동평균법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러한 이 물류 관리에 있어서 예측적 방법,
정성, 정량. 이런 어떤 예측 기법 가지고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원격 교육 뉴엠